안녕하세요. 머니버그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서브 도메인 생성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도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매하시는 도메인을 보면 뭐 abc.com이든 아니면 abc.co.kr이든 이런 형태의 이제 원 도메인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 도메인 앞에 id가 같이 붙어서 형성되는 도메인을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얘 보시면 여기 얘로 id가 id01이라고 이제 했을 때 서브 도메인은 abc.com이 원 도메인일 때 id01.abc.com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밑에 예를 보시면 이제 id 01, 02, 03, 04, 05 이렇게 5가지 총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id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구매하신 원 도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d 01부터 해가지고 05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들고 싶으신 대로 내가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주고 싶은 대로 이제 영문이나 숫자를 해서 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참고해서 보여드리기 쉽게 id 01이라 제가 임의로 적은 거고요. 실제로 뭐 여기다가 ABC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1111 이렇게 숫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걸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브 도메인 생성기란 어떤 걸까요? 서브 도메인 생성기는 위에 있는 예시처럼 서브 도메인을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각각 서브 도메인의 키워드를 1대1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ID 1, 뭐 2, 3, 4, 5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서브 도메인 id01.abc.com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키워드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서를 생성할 때 도메인별로 키워드가 하나씩 할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한 서브 도메인이 노출되면 노출된 서브 도메인 문서를 노출순위 상위로 끌어올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시적으로 어떤 식인지는 이제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지금 구글에 서브 도메인 생성기를 통해서 노출된 것들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 srow.xyz이라는 도메인이 이제 원 도메인입니다. 근데 원 도메인 자체도 어쨌거나 도메인이니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뭐 vnkix라든지 이렇게 요 부분들이 서브 도메인으로 생성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1대1로 매칭이 된다 그랬죠. 근데 원 도메인도 이렇게 키워드가 할당이 됩니다. 왜냐면 원 도메인은 이렇게 www 점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서 그냥 원 도메인으로 나온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서브 도메인에는 여기 성폭행 상담, 그 다음에 여기는 성폭행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 아래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별로 하나씩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출이 돼서 이거를 서브 도메인 생성기를 이용해서 했은 결과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성범죄 법률 상담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서 지금 3번째 노출이 된 겁니다. 3번째 노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 전문 변호사 했을 때 이건 1등입니다. 요 위에 2개 있는 거는 광고입니다. 이건 이 영역은 광고기 때문에 광고기 때문에 실제로 웹문서 쪽에서는 1등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성폭행 상담에서도 여기 노출시킨 해당 문서를 1페이지 안에 노출시켰고, 이 강간 상담의 경우도 지금 1위 자리에 노출시켜 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웹페이지를 서브 도메인별로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구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출을 시켰을까. 예. 예전에 뭐 제가 서브 도메인 생성기 전신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많이들 이용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출시를 새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선 그 구글 상위 노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앱문서의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리하면 세부적으로 많은 조건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해외 자료나 특히 미국 쪽 자료 보면은 구글에서 뭐 노출 순위를 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뭐 총 200가지 넘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글에서 보시더라도 100%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 그렇게까지 맞추지 않고 크게 이 세 가지 요소라고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상위 노출을 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검색 정확도 점수입니다. 이제 검색 정확도 점수란 이제 노출된 문서가 이제 검색한 키워드의 연관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라고 검색을 하면 당연히 개구리에 관련된 연관된 문서들이 나타나야겠죠. 예. 근데 연관된 문서들이 나타날 때 그 문서들마다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뭐 순위가 갈리겠죠. 예. 그게 이제 검색 정확도 점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색한 키워드의 연관도에 관련된 점수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도메인 신뢰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많이 생소하시는 부분인데 도메인들마다 각각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신뢰도 점수라고 합니다. 이 신뢰도 점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뢰도 점수가 그러니까 도메인 구매 시기, 그러니까 도메인을 초기 땄던 시기가 길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노출된 문서 수가 많은 도메인이 좋고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도메인 신뢰도 점수가 있고요. 문서 중요도 점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서 중요도 점수가 뭐냐면 구글의 이제 근간인 페이지 랭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토대로 노출된 문서에 주어지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미지 있죠? 예. 요 이미지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그 구글 페이지 랭크 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간략들에게 이제 그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예. 여기 이제 ID1이 제 홈페이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 도메인이고 이제 ID 2부터 7까지 예, 뭐 3, 4, 5, 6, 7 다 마찬가지입니다. 7까지는 다 다른 사이트입니다. 예. 다른 사이트라고 했을 때 예. 이 ID2라는 사이트에 ID1 내 사이트에 도메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링크, 내 문서에 대한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를 구글 로봇이 인지했을 때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0.166이라고 예, 있죠. 이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뭐 ID3에서 또 내 문서에 링크가 있을 때, 내 문서에 링크가 있을 때 구글이 인지하면서 또 문서에 점수를 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가 오고 가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주어지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점수가 왜 여기는 0.166인데 여기는 0.71이지 여기는 왜 점수가 틀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글에서 하는 게 이 점수를 토대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100% 맞는 건 이제 100% 1대1 비율로 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의 개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정확도 점수는 고정 점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에 문서를 구글에서 수집해 가서 색인을 해서 노출이 됩니다. 색인할 때 정해집니다. 그때 점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고정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신뢰도 점수는 반고정입니다.
반고정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고정이라고 그러냐면 아까처럼 이제 도메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뭐 점수가 높고 막 이런 얘기가 드렸잖아요. 도메인을 따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반고정이지만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도메인 점수가 올라가는 기간들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그리고 문서 중요도 점수는 유동 점수입니다. 유동 점수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이제 이 페이지 랭크를 이용해서 이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정 점수인데 이 문서 중요도 점수는 유동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 랭크 기법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구글 웹문서 순위는 검색 정확도 점수 플러스 도메인 신뢰도 플러스 문서 중요도 점수, 이거를 총 합산한 합계 점수 순으로 해서 정렬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반고정인 점수들은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서 중요도 유동 점수를 이제 페이지 랭크 기법으로 점수를 가산시켜서, 왜냐면 검색 정확도 점수나 도메인 신뢰도 점수가 낮더라도 문서 중요도 점수를 올리면 어차피 합계 점수이기 때문에 순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상위를 높은 정렬되기 때문에 상위를 올려주는 방식의 솔루션입니다. 예, 구글 서브 도메인 생성기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치 환경 및 구매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치 환경은 웹 호스팅 이제 한 개가 필요한데, 카페24 호스팅이 하나 필요합니다. 카페24 웹 호스팅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설명드리면서 그때 따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PHP 5.x 뭐 5.5라든지 아니면 6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MySQL 버전은 5.x 마찬가지고요. UTF-8 이 버전으로 웹 호스팅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비용은 제품이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 놨습니다. 타입 01이 있고 타입 02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01은 서브 도메인 생성기에다가 게시판 등록기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타입 02는 이제 서브 도메인, 순수하게 서브 도메인의 기능만 있어서 이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도메인 생성기는 아까 설명드린 서브 도메인 생성하며 키워드를 1대1로 할당한 웹문서를 생성합니다. 게시판 등록기는 노출된 서브 도메인 문서를 상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페이지 랭크 기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게 이 게시판 등록기입니다. 그래서 구매 시 이 게시판 등록기가 없으신 분들은 타입 02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게시판 등록이 없으면 타입 02 구매하시면 솔직히 별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등록기가 있으실 경우에 02 구매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있는 거 하라고 제가 강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라이센스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추가 구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구매 시 설치는 한 곳에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치를 뭐 파일을 들여서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까시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설치를 해드립니다. 한 개에 대해서. 그래서 구매 설치 시 이제 설치는 한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추가 설치 시에는 추가로 별도 이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구매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할인 혜택을 드려요. 이제 해당 솔루션 구매하신 이력 있는 고객은 이제 구매하신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할인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타입 01 같은 경우는 할인율은 똑같이 타입 01이나 02나 다 20%로 다 할인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타입 01은 80만원에서 20% 할인해드리면 64만원입니다. 근데 4만원 더 할인해서 이제 6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제 타입 02는 이제 60만원에서 이제 20% 할인해드리면
48만원입니다. 여기서 3만원 할인해서 4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매하실 때는 기존에 구매하셨던 구매할 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안내 부분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솔루션의 판매 금액을 입금하신 후에 선입금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선입금이 전제입니다. 선입금하신 후 저에게 이제 설치하실 카페24 웹호스팅의 FTP 아이디랑 FTP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10분에서 20분 내로 설치하여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솔루션 이제 매뉴얼이 아니고 소개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서브 도메인 생성기 같은 경우는 출시까지 솔직히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개발은 벌써 3개월 전에 됐었는데 출시를 계속 늦췄던 가장 큰 이유가 제 솔루션을 계속 불법적으로 판매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솔직히 회의감도 좀 들었고 제가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근데 또 기존에 또 꾸준히 제 프로그램 써주는 고객분들이 또 힘도 주셨고 그리고 많이 응원도 해주셔서 그래서 출시를 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출시를 일이 늦어지면서 또 장점이 됐던 거는 그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완성도도 더 높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검증도 확실히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전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프로그램 모두 다 저작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매하시다 걸리시게 되면 말 그대로 저는 그냥 그분이랑 별로 말 안 나눕니다. 그냥 고소하고 말씀 나누면 뭐 할 거예요. 도리어 뭐 예전엔 얘기를 나눴는데 도리어 막 제 거 불법으로 판매하시고 큰 소리 치시는데 나리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상처받다 보니까 점점 개발하는데 좀 의욕도 끊기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원개발자인 저 머니버그 혜택 꼭 구매를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초기 구매하실 때 보면은 저보다 한 10에서 20만원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10에서 20만원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좋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적으로 문의사항 생기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쪽의 뭐 문의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 웹문서 관련해서 이 솔루션과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때 문의하신다거나 또 이 솔루션이 뭐 패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 기능이 더 추가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패치가 됐을 때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 알고 계시면은 뭐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보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시에는 꼭 이 머니버그 때 구매하시는 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브 도메인 생성기 실제 사용하는 사용 설명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24 웹호스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드릴 때 웹호스팅어 카페24를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카페24 신청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서버 도메인을 생성하면 서버 도메인 자체를 그 DNS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서버 내에서 개별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이제 서버 쪽에서 일일이 서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기도 힘드시고 그리고 또 대량으로 만들려면 그게 이제 만들 줄 알더라도 굉장한 노가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쉽게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카페24 웹호스팅을 신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페24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abc.com이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서브 도메인으로 그래서 뭐 123.
abc.com이라는 서브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DNS에 등록을 안 시켜놓으면은 이거는 없는 페이지라고 이게 없는 사이트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면 설정을 안 해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카페24는 123.abc.com이라는 걸 굳이 이제 서브 도메인으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브 도메인이면 이것을 www.abc.com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한 솔루션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버 쪽을 잘 아셔서 카페24 같이 등록하지 않은 서브 도메인인데도 있더라도 이렇게 따따따점에서 원도메인으로 열리게 세팅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개인 서버에다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24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연결 방법 부분하고 이 도메인 네임 서버 방법은 제가 먼저 카페24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카페24에 이제 들어오셔서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제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주십시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시는 웹호스팅은 웹호스팅 부분에서 10기가 광 호스팅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절약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용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서브 도메인 생성에는 몇 개의 도메인을 이제 원 도메인을 연결할 수 있냐 차이가 됩니다. 보시면 여기 도메인 추가 연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절약형은 한 개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도메인 추가 연결은 다 플러스 1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서브 도메인, 그러니까 카페24 임시 도메인을 주기 때문에 그걸 제외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임시 도메인도 삭제하고 내 도메인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한 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에서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메인 개수는 여기다 플러스 1한 지금 빨갛게 제가 빨간 펜으로 적어드리는 개수만큼 이제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절약형 쓰시다가 난 도메인 하나 더 연결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일반용으로 사용하시는 웹호스팅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용 내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에서 이 신청하시는 서비스만 상위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돈 많이 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시다 필요에 의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는 이제 신청하기 눌러서 어차피 이게 입력하는 정보가 회원 가입하고 좀 비슷합니다. 필요한 정보도 입력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이제 절약형 같은 경우는 1년 사용료가 1,4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비가 초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1,400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절약형, 그리고 왜 이제 카페24를 쓰는지 이 부분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도메인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페24 이제 해서 하셨으면 나의 서비스 관리로 들어갑니다. 저처럼 뭐 있으신 분들은 호스팅 여러 개 하신 분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근데 없으신 분들은 하나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도메인 연결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연결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도메인이 연결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도메인은 카페24 임시 도메인입니다. 카페24가 이제 임의로 하나 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결할 도메인, 그러니까 구매하신
도메인입니다. 마케팅으로 쓰려고. 예, 그 도메인을 한번 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메인 직접 입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도메인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서 놓고 연결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도메인은 지금 새로 등록한 이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여기 선택을 하시고 대표 도메인 변경이라고 여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대표 도메인 변경됐습니다 뜨고 확인 클릭하시면 예, 대표 도메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내가 도메인을 실질적으로 마케팅할 때 이제 임시 도메인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서브 도메인에서 서브 도메인은 생성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카페24에서는 또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서브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연결을 삭제해 주세요. 예. 연결을 삭제해 주시면 아래 예,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연결이라고 예, 또 생기죠. 이게 이제 추가할 수 있을 때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게 저력형이다 보니까 이제 2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개가 등록있고 아까 임시 이제 카페24 무료 도메인 삭제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를 더 등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결하는 도메인 수는 1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 2개를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뭐 카페24 무료 도메인 삭제하더라도 여기 체크하시고 생성하시면은 예, 아까 생성됐던 게 생성됩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 도메인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도메인 직접 입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까 똑같이 열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등록할 것을 넣으시고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 연결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도메인 네임 서버 변경이라고 있죠. 카페24에서 도메인을 구매하셨다면은 예, 카페24에서 구매할 때 뭐 네임 서버는 당연히 카페24로 잡아줍니다. 근데 카페24가 아닌 타 도메인 뭐 가비아라든지 아니면 뭐 호스팅 KR 뭐 후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도메인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 도메인의 네임 서버를 카페24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메인은 그냥 명패입니다. 명패. 그러니까 집에 뭐 있는 뭐 명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웹 호스팅은 땅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랑 명패랑 연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 네임 서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24 네임 서버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카페24 메인 페이지에서도 왼쪽 하단부에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서 보통 1차, 2차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넣어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후에 이게 연결되는데 적용되는데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 정도 연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면은 클릭했을 때 열립니다. 지금은 연결이 됐죠. 금방 연결이 됐네요. 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걸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웹호스팅 부분하고 예, 도메인 하신 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 예, 꼭 좀 유심히 보시고 예,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잘 모르실 때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서브 도메인 생성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예, 관리자 모드에 접근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로그인 하실 때는 제가 예, 임의로 입력한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이 밑에 있는 카피라이터 부분은 예, 수정을 하시거나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인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입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예, 위와 같이 열리고, 이제 서브 도메인 생성기 설명은 타입 02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브 도메인 생성기 타입 02는 이제 01이랑 차이점이 서브 도메인 이제 게시판 등록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있냐 없냐 차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러면은 이 타입 01의 이 부분까지 설명이 들으시면은 예, 02 부분 사용하시는데 이거랑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 게시판 등록기 부분만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 예, 추가로 설명이 들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 설정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환경 설정 구성은 예,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 그러니까 내 비밀번호,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임시로 비밀번호를 지정해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직접 예, 로그인 하실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링크 생성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링크의 타이틀 속성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설정하는 부분인데 예,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광고 설정입니다. 특별하게 광고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세팅을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나오는 화면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예, 이런 식으로 기본 에디터 바꾸시면 바꾸시면 됩니다. 예, 에디터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이미지도 넣고 그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로봇 인식 IP 및 검수 의심 IP입니다. 이제 서브 도메인 생성기는 예, 구글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툴이기 때문에 예, 구글에 대한 인식 IP만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리 구글 로봇인 IP랑 그 다음에 검수 의심 IP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용자분께서 의심이 되면 추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비회원 등록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게시판 등록기랑 관련된 겁니다. 이거 예, 게시판 등록기랑 관련된 문제니까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 0에는 이 부분이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수집 설정입니다. 이제 본문을 예, 네이버로 관련된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된 내용의 이제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 방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 예, 이 부분을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예, API를 발급 받으시니 넣으시면 됩니다. API 발급받는 방법은 여기 신청 방법을 클릭하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예, 간단하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시면 되고요. 메인 페이지 출력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예, 생성하신 게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네, 숨겨진 영역이 있고 이 영역 안에 이제 생성하신 문서의 링크들이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 로봇들이 수집해 갈 수 있게 예, 문서 링크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 링크를 몇 개 하는 건데 이게 기본 설정엔 5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10개로 하겠다 그러면 10개를 변경하시면 되고요. 예, 이건 말 그대로 설정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설정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만 세팅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환경 설정 부분에서 아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던 백링크 생성 설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백링크 이 부분 설정하시는 부분은 보시면은 예, 위에 제가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백링크가 구성이 됩니다. 링크가 예, 그래서 이제 생성하신 서브 도메인이 되겠죠. 예, 이 부분은 생성하신 서브 도메인이 될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기본 타입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타이틀 속성의 이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위에처럼 똑같이 뭐, 도메인 들어가고, 타겟이라도 블링크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 태그라는 부분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게 낫다, 뭐 어느 게 좋다, 아니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호입니다. 테스트를 양쪽으로 나열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래도 또 이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대로 쓰세요가 아닌, 이 부분 설정하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타입 1이랑 타입 2에서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아까 이 비회원 등록 정보, 게시판 등록기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글쓰기 입력 정보 해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니라 비회원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에서 이제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 뭐 1, 2, 3, 4 이거 다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변경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도 뭐 변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타입 2에서는 보시면 타입 2에서는 게시판 등록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바로 여기 보면 로봇 인식 IP랑 본문 수집 설정 부분 사이에 있던 게 정보가 없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거로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분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제 본문 관리든 본문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광고 콘텐츠, 광고 콘텐츠는 상관없겠네요. 도메인 관리, 뭐 키워드 관리는 도메인을 등록한 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모두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라는 거는 사용자가 뭐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규칙은 없습니다. 처음 생성하시고 나면 보시는 분류이라고 하나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해서 분류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할 거는 이제 만남 1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남 2, 그 다음에 야툰 1, 야툰 2,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관리는 특별하게 그거 그냥 생성하시고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뭐 수정을 말고 수정을 누르시든지 지우실 때는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분류 삭제 시 분류로 등록한 키워드가 같이 삭제됩니다. 키워드가 같이 삭제된다는 말은 그 생성할 때 했던 서브 도메인이 모두 같이 다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뭐 분류, 뭐 키워드를 생성하는 분류는 바로바로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본문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관리는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서가 수집돼서 노출이 되었을 때, 노출되었을 때 여기 빨갛게 박스에 놓은 곳, 이 곳에 나올 내용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수집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메타 태그에서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이 내용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구글에서 여기에 나오는 수집되었을 때 이 윗부분에 수집돼서 나오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되는 방식을 보시면, 우선 본문 관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선 환경 설정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본문 수집 설정에 관련된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네이버 API 키를 발급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곳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넣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넣으시고 이쪽에는 이제 수집할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거 이제 앞에 나온 숫자 검색 개수를 얘기합니다. 검색 그리고 1이면은 1, 그러니까 1이 검색 개수 1이 총 100개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검색된 총 개수입니다. 검색 개수 곱하기 100이. 그리고 아까 정했던 것처럼 이제 수집한 본문에도 이렇게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만남 사이트라고 하고 지금은 일단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1페이지로만 해서 만남 1로 분류 설정으로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집이 됐네요. 이게 뭐 100개라 그랬는데 왜 30개만 되느냐 그러면 만남 사이트로 했을 때 나오는 문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만남 사이트, 뭐 타겟팅 사이트, 그래서 만남 2로 하고 이거는 딸랑 한 개 수집됐네요.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집을 다 했습니다. 이런처럼 실제로 웹상에 올라가 있는 문서들을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내용을 직접 작성하실 필요 없이 진짜 노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문서를 섞어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드는 부분은 어차피 키워드 관리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본문 관리는 이제 수집하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 수집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하시긴 힘드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집을 시켜서 놔두시면 됩니다. 이 분류를 선택하는 부분은 분류를 할 때 키워드 관리에서 분류 선택한 거에 있는 본문을 가져와서 그 들어간 디스크립션,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 디스크립션 안에 들어갈 내용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야에 맞는 그런 문장을 갖고 오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 쪽이 없으면 좀 관련 분야 쪽으로 해서 수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본문 관리는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광고 콘텐츠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콘텐츠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메인과 키워드 관리에서 서브 도메인 해서 1대1 할당을 하고 나서 그 도메인이 노출돼서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클릭해서 보여줄 광고 내용을 여기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총 5가지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PPT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광고 콘텐츠 관리에는 총 5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 등록한 콘텐츠만 출력시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한 콘텐츠에 링크를 굽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를 걸 수 있는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 입력한 URL이 주소를 불러와 프레임 공간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직접 만든 페이지를 불러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만 추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적인 능력이라고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 HTML을 얘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예,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등록한 컨텐츠만 출력시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현재 이게 에디터입니다. 에디터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뭐 사진 첨부 형식으로 이미지를 올리셔도 아니면 텍스트로 글을 쓰셔도 됩니다. 네, 쓰셔도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미지를 가상으로 여기 첨부해서 이제 올렸을 때 이제 내가 만든 서브 도메인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때 첨부했던 이미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내가 뭐 광고하려는 이미지를 넣으시고 예, 추후에 뭐 생성한 서브 도메인 쪽에다가 광고 콘텐츠 연결을 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콘텐츠에 링크를 걸어줍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보시면은 아까 거랑 틀리게 이동 링크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거랑 똑같이 뭐 이미지만 첨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 이미지 내가 이 넣어놓은 콘텐츠죠. 이 콘텐츠 나왔을 때 이 이미지에 링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이 이동 링크에 입력하신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틀린 건 링크가 걸렸냐 안 걸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를 걸 수 있는 링크 걸어줍니다. 세 번째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랑 거의 같은데 여기 보시면 텔링크라 그래서 전화번호로 입력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10, 뭐 12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넣으시면은 예. 하시고 여기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미지 형태의 컨텐츠를 넣으셨던지 텍스트는 상관없습니다. 예, 넣으시고 예,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기 입력하신 텔링크에 입력하신 이 번호로 예,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 이렇게 이 텔링크라는 거 예, 전화를 바로 걸 수 있는 것은 모바일에서만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전화기로 이제 모바일 휴대폰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예,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게 예, 바로 그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예, 다음은 입력한 URL의 주소를 불러 프레임 공간을 보여줍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프레임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어렵게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PC 버전 URL이 있고 모바일 버전 URL이 있는데 예, 뭐 여기 보시면 모바일 버전 URL 주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 그냥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여기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이 뭐 주소가 PC랑 다르게 별도로 있을 때는 다르게 입력해주고 같을 때는 뭐 특별히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메인이 123.abc.com이라고 할 때 이 서브 도메인이 예, 할 때 PC 버전 URL에 예, 여기에 네이버를 입력하면 예, 네이버를 넣었다고 입력했다고 예, 예를 든 겁니다. 입력하면 주소창에 예, 그죠? 이제 브라우저나 이런데 이제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 주소창에 1233.abc.com이라고 예, 주소를 쳤을 때 주소는 이 123.abc.com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그 밑에 보여지는 화면은 이렇게 예, PC URL 버전에 입력했던
예, 현재는 네이버닷컴에서 네이버 주소가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주소에다가 트위터 주소에서 페이스북 주소 넣으시면은, 예, 거기에 뭐 당연히 페이스북, 트위터가 보이시겠죠? 예, 이런 식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콘텐츠 관리에서 직접 만든 페이지 불러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지만 약간 전문가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데, 예, 이제 페이지를, 그러니까 보여줄 페이지 자체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예, 파일을 올려서 그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PC를 넣을 수도 있고요. 모바일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스 형태는 이렇게, 여기 뭐 HTML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태그 부분이죠.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적었냐면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입력하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올리시는 페이지에는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빼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내용 있죠. 이 내용만 올리시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 부분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예, 솔루션이 이 서브 도메인 생성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서브 도메인 생성기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추가로 넣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이렇게 넣으실 때는 여기 위에는 뭐, 그러니까 HTML부터 뭐 헤드, 뭐 타입 해서 바디 태그 전까지 다 빼주시고, 내용 밑에 이 바디 태그 닫히는 부분, HTML 닫히는 부분까지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실 때 올리는 파일의 형태는 UTF-8 형식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글 다 깨집니다. 한글 넣으셨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UTF-8 형식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쓰시는 기능이겠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저희 때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셔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 왜냐면 제가 이 솔루션 설명서 HTML에 이걸 만드실 수 있게 교육을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쓰실 줄 아시는 분만 쓰시는 기능입니다. 뭐 이 기능의 장점은 그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형식의, 예,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이 기능 쓰시려고 막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네, 이거는 뭐 문의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답변 드리지 않으니까,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보시고, 예, 이 설명이 이해 가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5가지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키워드라고 있죠. 이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걸 그대로 여기, 그러니까 텍스트 공간에다 쓰시면은, 예, 이제 그 이제 열릴 때 할당되어 있는 서브 도메인 있잖아요. 서브 도메인에 할당되어 있는 키워드가, 예, 이렇게만 써놓으시면은 변경됩니다. 예. 아까 보여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서산 만남 어플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 아까는 이미지라 썼는데 지금은 저 치환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여기 서산 만남 어플에, 예, 들어가 있는 게, 예, 아까 저기서 정해놓은, 예, 한번 확인하면 똑같은데, 예, 맞죠? 예. 예. 요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환자로. 그래서 이게 서브 도메인이 바뀔 때마다 뭐 서산 만남 어플이 될 수도 있고, 뭐 강남 만남 어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할 때, 예, 그렇게 키워드 치환 형태로 해서 쓰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데서 이 윗부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전환 링크 사용 유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써있듯이 추천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해당 콘텐츠 보여준 후 지정한 시간 후,
이동시킬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셨잖아요. 뭐 이미지를 넣든 텍스트를 넣든 간에 내가 보여줄 컨텐츠를 넣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사람들이 서브 도메인을 타고 열었을 때 보입니다. 보일 때 이제 전환 링크 사용 유무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예, 여기 전환되긴 시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초라고 해놓으면 이 이미지가 1초 동안 보이고 여기 전환 링크에 적혀있는 링크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서브 도메인인 페이지에서 내가 전환 링크에 넣어놓은 그 주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환되기 시간을 예를 들어 5초라고 했으면은, 예, 이거 이미지 보여주고, 예, 전환되기 시간 입력한 5초 후, 예, 이동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환 링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광고 콘텐츠 사용은 이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등록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도메인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 관리는, 예, 제가 앞전에 그 카페24에서 도메인 연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연결된 도메인들을, 예, 솔루션에 등록해주는, 예, 기능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류는 이제 분류 관리에서 만들었던 분류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 내가 이제 넣고 싶은 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도메인은 연결한 도메인, 아까 도메인 연결해서 했던 도메인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구글 사이트 확인 추가는,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굳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또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 확인 부분도 실제로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립션 추가 부분입니다. 디스크립션은 제가 본문 관리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키워드 관리에서 서브 도메인과 키워드를 1대1로, 예, 할당해 줄 때, 예, 거기 들어가는 내용은 이 본문 관리 수집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도메인 관리에서는 이 디스크립션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따 실제로 넣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전환 방식은 광고 콘텐츠 부분에서 등록행 광고, 제가 2개를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등록해 놓은 광고 방식을 연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기본 콘텐츠로 하시면 환경 설정에 있던, 예, 이 기본 광고 설정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메인부터 넣었고요. 여기는 뭐 만남 사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디스크립션 부분은, 예, 이렇게, 예, 뭐 관련된 거에 대한 간략한 이제 키워드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전환 방식에서 저는 광고 컨텐츠에 등록했던, 예, 컨텐츠를 할 거기 때문에, 예, 등록 컨텐츠 노출을 선택을 해서 광고 컨텐츠 선택으로 해서 만남 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추가가 됩니다.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 얕퉁복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놨던 등록 콘텐츠, 이제 광고 콘텐츠 부분에서 얕툰 1을 선택을 하고 생성을 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어비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솔직히 노출되던 도메인이, 예, 노출 제외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 새로운 도메인을
네, 카페24에서 연결했던 도메인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도메인 연결하신 후 그 연결하신 도메인을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하고 수정을 해주시면 기존에 이걸로 만들었던 서브 도메인이 다 새로운 도메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은 키워드 관리에서 제가 실제로 생성한 후에 한번 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구글 사이트 확인 키를 꼭 넣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글 웹마스터 도구에서 이걸 넣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구글 웹마스터 도구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구글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열립니다. 저 같은 경우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없으신 분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속성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연결하려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확인 하신 후 여기 이제 대체 방법, 권장 방법이 아닌 대체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HTML 태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메타 태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키가 이제 태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요. 이제 내가 이제 등록한 그쪽 도메인에 사이트 확인 키를 넣고 수정을 누릅니다. 그 후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소유 확인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릭을 하고 넣은 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존 내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한번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체 방법 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도메인 관리는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관리는 어떻게 보면 서브 도메인 생성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서브 도메인을 만들면서 그 서브 도메인별로 키워드를 1대1로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서브 도메인을 생성을 해줍니다. 우선 만드는 방법은 이제 분류 선택에서 이제 분류 관리에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던 분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거 왜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도메인을 가지고 뭐 여러 개의 뭐 광고를 하신다 그러실 경우에는 좀 분류를 나누셔서 이제 관리하시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분류 관리에서 뭐 특별해서 안 쓰실 분들은 뭐 분류 관리에서 원래 기본에 분류 1만 가지고서 다 생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 도메인 생성 방식은 총 3가지를 지원합니다. 랜덤 숫자 플러스 영문, 직접 입력 플러스 숫자, 직접 입력. 이제 랜덤 숫자 플러스 영문은 이제 숫자랑 영문을 랜덤하게 조합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조합된 그 영문하고 숫자로만 조합된 그런 뭐 랜덤한 문자들이 서브 도메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숫자 플러스 영문을 먼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브 도메인 접도 부분에서 이제 접도를 선택했으면 뒤에 이제 도메인을 선택을 하는데, 도메인은 이 도메인 관리에 등록하셨던 도메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이제 처음부터 넣으시는데, 키워드는 이 텍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양식을 엔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각 개별의 것을. 그리고 광고 전환 방식은 아까 도메인 관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광고 콘텐츠에 등록한 광고를 해당 도메인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서브 도메인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생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냥 이
enjoy 소개팅.xyz이라는 이 도메인으로 해서 그 키워드 테스트로 만드는 키워드 공유를 넣고 광고를 할당한 후에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셨던 키워드 1부터 10까지가 이런 식으로 총 10개가 생성되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숫자 뭐 영문 조합이든 숫자로만 조합이 되든 아니면은 뭐 영문으로만 조합이 되든 이렇게 그런 랜덤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키워드를 할당했고 이제 만들어진 걸 한번 보시면 해당에 대해 만든 키워드로 해서 문서가 열리면서 제가 할당한 키워드 10이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치환되게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지우고요. 그 다음 이제 직접 입력 숫자는 어떤 방식인가? 여기에 뭐 그냥 SSSS를 넣겠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키워드 관리에서 다시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광고를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한 후에 키워드 생성을 누르면 보시면은 SSSS 자기가 정한 문자는 고정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키워드 개수만큼 숫자가 1부터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직접 입력 숫자 입력 방식이고요. 직접 입력은 여기다가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키워드 11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 생성을 하시면 여기에 11에 직접 입력한 걸로 생성하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생성은 보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기본으로 생성을 하셨다가 직접 하는 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죠. 이거는 테스트 2는 제가 01 키워드 아까랑 반대로 번호를 앞에 넣고 키워드 방식으로 해서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놓고 그냥 기본 키워드로 넣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광고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시면 기본 컨텐츠밖에 없으실 테니까요. 이 상태에서 만드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셨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다 만남일로 해버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 관리가 하기가 힘드십니다. 그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삭제를 하시고 다시 제대로 만든다 생각을 하고서 한번 보여드리면 됐고 그 다음에 얕은 1로 분류를 선택을 하고 도메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광고 전환 방식은 따로 넣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생성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추후에 여기에 광고를 적용해 주려고 하는데 한 개씩 한 개씩 일일이 광고를 선택해 주는 게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수정 누르시면 적용됩니다. 적용됐죠. 근데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여기서 얕은이를 선택하시고 등록 콘텐츠 노출 선택하면 광고 선택하시면 일괄 적용 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하신 후에 일괄 적용하시면 설명드리는 중에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발견돼서 수정하느라 수정하고 다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개씩 한 개씩 일일이 이렇게 수정하시기 힘들 때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변경할 것들을 체크를 해주세요. 예, 변경을 체크해 주시고 이곳에서 이제 분류와 그 다음 이제 광고 방식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 일괄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 태그 부분은 아까 이제 구글 확인키입니다. 이 도메인 관리에서 나왔던 구글 사이트 확인키랑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일일이 등록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공간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쓰지는 않는데 예, 일단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예,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pangtv.xyz 이 도메인으로 서브 도메인을 생성을 했는데 예, 여기에 연결한 광고는 방식은 다르게 했습니다. 예, 하게 보게 되면 똑같은 사이트지만 보이는 거는 이렇게 틀려집니다. 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거지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면 검색 기능이고요. 예, 뭐 분류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류별로 볼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도메인별로 왜냐면 같은 도메인으로 했다고 해도 분류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키워드를 넣고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키워드는 여기 입력하신 키워드와 이 도메인 이 두 가지를 넣고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리고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도 검색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똑같으니까 좀 다르게 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다운은 뭐냐면은 그 초반 때 설명드렸던 그 백링크 부분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백링크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걸 다 선택하면은 검색량에서 이걸 닫고 만약에 이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백링크가. 그래서 게시판 등록기 있으신 분들은 이 백링크를 복사해서 거기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엑셀은 말 그대로 그냥 엑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쓰지는 않으시는데 본인이 이제 하신 것들을 엑셀로 해서 정리해서 갖고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 드물지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전체 삭제 기능이 있는데 정말로 여기 있는 거 다 지우실 게 아니면 전체 삭제는 누르지 마십시오. 이게 다 삭제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메인 관리에서 제가 키워드 관리에서 실제로 생성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도메인을 변경을 하면은 기존 거에 대해서 도메인을 이렇게 변경하시면 보시면 여기도 도메인이 모두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도메인이 잘려서 변경을 하신 다음에 하시더라도 뭐 새로 생성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누르시는 것만으로 기존에 있던 키워드 관리에 있는 모든 거를 도메인만 해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카페24 쓰다 보면 꼭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카페24에서 보면은 이 왼쪽 부분에 게시판 스팸 필터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는 사용 안함이 되어 있는데 초반에 보시면 사용함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사용 안 함으로 하신 후 꼭 적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게시판 스펙트 사용을 해제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해서 적용을 꼭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키워드의 경우 이제 카페24에서 서버 내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스팸 필터 기능이 있어서 이게 생성하시면은 난데없이 이쪽에 스팸입니다 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카페24 웹호스팅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나의 서비스 관리에서 이 계정 관리에 있는 게시판 스팸 필터 관리에서 사용 안 함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적용하시고 나서 실시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해놓으시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머지는 실제로 사용하시다가 잘 이해 안 가시거나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는 절대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 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속 로그는 말 그대로 내가 설치해놓은 서브 도메인 생성기로 접속한 뭐 유저든 아니면은 검색 로봇이든 수집 로봇이든 이렇게 접근한 거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히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보시는 기능입니다. 특별히 많이 보시게 되는 기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분석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기존에 테스트용으로 붙여놨던 거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없겠죠. 왜냐면 제가 설치해가지고 지금 아까 로봇 세팅하고 이제 로봇도 들어오는 단계래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실제로 운영이라기보다 테스트 용도로 제가 돌렸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브 도메인 생성된 거에서 이제 요일별로 이제 방문한 여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문하신 걸 보면은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는데 아까 분류에 등록하신 걸로 이렇게 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오늘 방문자 강간 상담이 있었네요. 강간 상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상위에 있죠. 그러니까 상위에 노출시키면 당연히 방문자는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 관리, 키워드별 집계는 키워드별로 보는 기능이고요. 여기 있는 키워드 집계랑은 틀립니다. 오늘 방문한 로봇이 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찍어주는 키워드고요. 로봇 집계는 뭐 이제 오늘 로봇이 몇 개 들어왔느냐, 이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구글 로봇이 오늘 253개 뭐 이런 식으로 로봇별로 분석해주는 거고요. 시간별, 뭐 요일별, 월별 이런 식으로 집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또 나름 여러 가지 외부 소식, 로봇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등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타입 1과 타입 02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입 0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설명드린 이 게시판 등록기 부분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 대신 타입 02를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서 중요도 작업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